네, 안녕하세요. 플레이 솔리덕스 2023 베이직 원동현 저자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솔리드 공면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회전 세트 한 번, 스윕 세트 한 번,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로프트 세트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개념 정리랑 그 예제 문제 다 풀이하시고 나면 아마 교재 285페이지에 도달하시게 될 겁니다. 자, 285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285페이지를 보면 도면들이 정말 엄청나죠. 네, 제가 이거 교재 쓸 때 이거 예제를 뭘 해야 돼?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중에 어떤 특정 제품들이나 저에게 영감을 주는 어떤 소스들을 가지고 도면을 만드는데요. 2번, 3번 같은 경우엔 제가 너무 애매하기도 하고 형상을 만드는데 좀 힘드실까봐 아예 동영상 강의 풀이 과정을 다 만들어서 미리 교재와 함께 제공을 해드렸어요. 근데 1번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요. 285쪽에 1번. 네, 그래서 오늘은 로프트 285페이지 1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면을 여러 개를 만드는 건 맞아요. 여러 개를 만드는데 일단 우리는 컨트롤 7 눌렀을 때 그 상단부의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측면에 제가 가이드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생긴 가이드를 제가 먼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60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각도를 위해서 이렇게 보조선 하나를 임시로 그렸다가 자, 이렇게 자, 라인들을 좀 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심사각형으로 치수를 먼저 좀 잡을 거예요. 테두리도 물론 이 선도 써야 되지만 이 보조선을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옆에서 보이는 중심 센터선을 좀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점과 점은 수평이 맞습니다. 자, 보시기 편하게. 요거는 지금 같이 따라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거 그려 나가는 거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려주세요. 자, 위쪽에 수평, 아래쪽도 수평이에요. 그러면 이제 치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 보조선 자체의 길이가 일단 50으로 먼저 집어 넣습니다. 자, 5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라인을 먼저 각도로 50도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50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 선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선하고 50도. 지금 여기가 50도거든요. 잠시만요. 여기랑 여기구나. 네, 죄송해요. 여기 각도가 50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바닥선하고 이 중심선하고는 직각을 유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가운데 있는 센터선에서부터 위에 있는 원점까지 이 높이가 50만큼 자, 이렇게 치수를 잡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보조선 라인을 먼저 제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도면을 봐서 지금 상단부를 보시면 이 선의 길이가 50이에요. 네, 여기가 50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폭이 35입니다. 여기가 35예요. 네, 50에 35. R이 50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여기가 50이 아니라 더 벌어져야 되네. 일단 여기는 그대로인데 이 아래쪽은 35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의 길이가 파이가 20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라인 요 파이도 20이에요. 네, 치수가 엄청 복잡하죠, 그렇죠? 네, 여기도 20이고 여기도 20이고 네, 됐죠. 그 다음에 57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각도가 57도 이게 빼먹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라인이 틀어져야 정상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는 그냥 임의로 넣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정확한 사이즈가 들어있지 않아서 여기는 그냥 제가 임의의 치수를 넣었습니다. 여기 그냥 중요하지 않아서 여기는 그냥 임의의 치수를 넣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생긴 라인을 왜 그렸냐면 면을 만들려고 이 뼈대를 먼저 그린 거예요. 그럼 어떤 면이 필요하냐? 자, 제가 약간의 표시 장치를 좀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빨간색으로, 그리고 굵기를 한 0.7로. 자, 지금 이 선과 이 밑에 있는 선, 얘도 그냥 점선으로 바꿀게요. 이 세 개의 보조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로프트를 할 수 있는 그 단면을 생성을 하거든요. 지금 윗면이 이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레퍼런스 라인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라인은 바깥쪽은 제가 보조선으로 다 바꾸고요. 이쪽, 이 등허리 라인 있죠? 이 등허리 라인만 좀 사용을 할게요. 근데 결론부터 따지고 보면 이 등허리 라인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조선만 다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만 불안정해서 지금 제가 임의의 치수를 넣었고요. 요 하반신 있죠? 네, 요 하반신은 스케치를 좀 그려 주셔야 됩니다. 어우, 잔손이 많이 가네. 여기까지 됐죠? 자, 일시정지 누르시고 요 스케치를 한번 그려보세요. 일시정지 눌러서 스케치 완성하신 분들은 스케치 종료. 자, 밖으로 나가셨다가, 자, 이제 윗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참조 영상 기준면으로 이 바닥선하고 디자인 트리에 정면을 찍어도 되는데 이 윗면하고 평행하는 면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이 바닥면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확인. 자, 두 번째 면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죠? 참조 영상 기준면에 이 선이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보조선. 근데 여기에서는 윗면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면과 직각하게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들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면 선택을 제가 뒤틀어서 잘못했네요. 우측면이네요. 우측면하고 수직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정상이네. 네, 저희가 지금 우측면에 그렸으니까요. 자, 확인.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가 되는 거죠? 참조 영상 기준면에 디자인 트리의 우측면하고 이 보조선. 네, 방향은 제가 뒤집어서 화살표는 위로 올라오게. 자, 요렇게 이 점선을 기준으로 면 4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헷갈리지 않게 여기는 1층, 그 다음 이 면은 2층, 그리고 3층, 그리고 나머지 4층. 자, 이제 제가 면을 이름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 각각의 면에 이제 스케치를 하나씩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스케치는 잠깐 숨기고요. 자, 그럼 1층에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자, 1층 스케치는 직선 하나, 그리고 원점의 한가운데 중간을 잡아서 이 길이가 9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직선으로 오다가 알파벳 A를 눌러서 굴러가다가 반대편. 자, 요런 라인이 지금 그려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탄젠트 맞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서 양쪽 두 개의 선부는 동등 길이가 같다. 그 다음 아까 제가 헷갈렸던 이 지름 치수 50. 자, 여기까지는 지금 다 작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선과 선 사이 요 각도가 100도네요. 그럼 반대편도 100도가 맞겠죠. 자, 요렇게 생긴 스케치 하나를 그렸습니다. 나머지는 쉘을 쓸 거라서, 자, 1층 스케치 끝났고요.
1층 스케치 숨겼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층 스케치 그릴게요. 자, 2층에 스케치를 그립니다. 그러면 원점 꼭 지켜서 그려주셔야 돼요. 자, 원점도 똑같아요. 하나, 둘, 알파벳 A 눌러서 셋, 넷. 그럼 여기 치수가 얼마죠? 여기 치수가 아니라 Shift 키를 눌러서 요 끝단까지 이게 35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10이죠. 지름이 20이니까. 근데 저는 여기로 안 넣고 그냥 이걸로 넣을게요. 20. 그 다음에 원점이랑 정중앙, 지금 가운데를 계속 맞춰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게 2층 스케치예요. 그러니까 1층 스케치를 표시를 하면 가운데부터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1, 2층 숨겼고요. 자, 그럼 이제 3층 스케치를 그리겠습니다. 자, 3층 스케치는 지금 스케치를 실행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그리고 있나가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스케치 두 개를 표시 상태로 먼저 다시 바꿀게요. 그 다음에 3층 스케치를 편집을 하면 보세요. 면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스케치를 숨겨 놓으면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Alt키를 눌러서 방향을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스케치를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치수는 20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처음 작성했던 스케치를 이제 쓸 때가 됐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작성했던 스케치를 표시 상태로 놓으면 이 보조선이 있죠. 그리고 그 보조선 연결했던 센터가 있죠. 그 센터랑 원의 중심이랑 맞춰주시면 단면 스케치를 보다 쉽게 완전적인 상태로 만드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평면이죠. 네, 얘도 일단 제가 바깥에 그렸습니다. 치수는 20 맞고요. 그럼 여기도 네, 동심 일치. 제가 이렇게 각 층의 스케치를 각각 만들어 놔야 이제 이 4개의 스케치를 연결해서 로프트를 완성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치 완성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완성하신 분들은 이걸 한 번에 연결하시면 안 되고 다 따로따로 연결을 해야 돼요. 한 번에 연결하면 휘어지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로프트 일단 1층과 2층부터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점을 찍어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됐죠?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연동하셔도 되고요. 스케치는 숨김 처리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 면이랑 원형이랑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로프트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면을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을 선택했을 때 다이렉트로 연결하기가 네, 지금 우리 눈에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조금 선택이 삐끗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틀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셀렉션 매니저 여기도 똑같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셀렉션 매니저로 여기 스케치의 영역 있죠. 네, 영역을 선택하시고 영역을 선택하셔서 연결하시는 거, 네, 요 방식을 쓰시는 게 네,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거 이제 건드시면 안 되고 네, 요렇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피처가 하나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네, 작성한 스케치는 또 숨김 처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로프트를 눌러서 면과 그리고 원형 면 바로 선택해 주시면 네, 연결선에 맞춰서 작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원통과 원통과 원통을 바로바로 연결해서 네, 총 3번에 걸쳐서 로프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필렛 없이 내부를 네, 두께 2T로 깎아야겠죠? 네, 그랬을 때 이쪽 면과 이쪽 면
선택해서 미리 보기 체크했을 때 지금 표시가 안 되긴 하는데, 네, 미리 보기는 안 나와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네, 로프트가 생성이 되네요. 자, 요렇게. 그래서 아마 곡면 작업 같은 경우엔 살짝 오차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차가 나나 한번 볼게요. 재질이 또 이런 희한한 재질을, 나일론 10분의 6 플라스틱이래요. 플라스틱. 나일론 10분의 6은 여기 있네. 나일론 10분의 6. 네, 반투명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네, 요 안쪽 면이 내부가 지금 살짝 모양이 좀 이상한 게 지금 발각이 됐네요. 그죠? 네. 그럼 일단 질량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49.30, 49.28. 교재랑 지금 살짝 다르죠. 네, 안쪽 면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 처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면을 직접 잘라서 반대편으로 네, 볼게요. 그리고 재질은 잠깐 제거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보시면 맞네. 지금 안쪽이 모양이 좀 많이 어그러졌네요. 그쵸? 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 거죠? 네, 미리 보기가 안 나올 때부터 좀 이상했죠? 이 세 번째 루프트는 이상이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쉘은 불가피하게 삭제가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요. 자, 이 두 번째 루프트를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루프트가 왜 문제냐면 지금 이 모서리선 있죠. 그 모서리선 부분이 어떻게 됐죠? 네, 토막이 나 있는 상태여서 지금 이 접점으로밖에 커넥터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면을 선택하는 대신에 제가 좀 다른 스타일의 작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바닥면에 요소 변환으로 스케치를 지금 하나를 더 땄습니다. 거기를 요소 분할 도구를 사용해서 정중앙에 이렇게 토막을 한번 냈습니다. 자, 그럼 이 점은 원점하고 수직하겠죠? 자, 이렇게 토막날 라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토막날 라인하고 스케치가 뭐가 다를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로프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스케치 선택했죠. 그리고 여기도 스케치를 선택하면 커넥터가 나오죠. 근데 그 커넥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컨트롤 4번 측면에서 봤을 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이 커서를 제일 끝단으로, 그리고 지금 이 절단된 부분에 끝점으로 커넥터를 이렇게 조절을 해 놓으면 지금 이 피처가 한 가운데 배치가 될 거예요. 컨트롤 6번. 그럼 지금 좌우가 대칭하게 똑같이 균일하게 작성된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들어가죠? 로프트를 한 층을 더 쌓을까요? 그럼 여기도 그냥 원하고, 근데 여기 지금 모서리가 토막나네? 그럼 그냥 원과 원을 선택해서 여기도 똑같이 컨트롤 4번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네, 라인을 최외곽으로, 아래쪽도 라인을 최외곽으로 이렇게 뻗으면 정가운데 생성이 될까요? 요번엔 느낌이 좀 좋은데? 그럼 쉘 피처를 눌렀을 때 이젠 미리 보기가 좀 균일하게 나오는 것 같죠? 그럼 위판과 바닥판을 제거합니다. 그럼 단면을 잘랐을 때 깨끗하게 깎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지만 이렇게 특히 장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 곡면이나 제품들 작업하실 때는요, 특히 이 쉘 작업의 경우에는 내부도 어떻게 생겼는지
꼭 여러분들이 단면을 자르시든 아니면 이렇게 투명한 재료를 넣으시든 해서 내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생성이 되는지 검사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49.32. 근데 교재랑 조금 더 차이가 많이 나네. 이 소수짜리 둘째 짜리 오차는 네, 허용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치수는 그대로기 때문에 아마 생성이 되면서 네, 질량이 조금 오차가 좀 난 것 같아요. 여기 둘째 짜리 네, 0.04 정도 차이 나는데 네, 여기까지는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 나오시는지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네, 모델링 네, 비교를 해서 또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봐요. 이게 예제가 빡세다니까요. 아무튼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교재 플레이 솔리드웍스 2023 베이직 285페이지 1번 로프트 연습 문제 1번 네, 풀이해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저랑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시고 저는 285페이지 4번 있죠? 네, 이 4번 도면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교육의 완전 정의 플레이 솔리드웍스 원동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